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금 근데 그 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미국에서는 계속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정치가 지금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트럼프 이 회담이 있기 전부터 나왔었는데 그죠.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말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게 예.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손현보 놀랐어요. 목사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세이브 코리아 저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죠. 손현보 네. 목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이제 광화문의 전광훈 목사, 네.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세력이라고 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저 손현보 손현보 목사. 목사 이렇게 네. 양대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 이제 겨울에 반탄 집회를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이 뜬 사람이잖아요. 네. 예. 자, 이 손현보 부산의 이 세계로 교회 목사인데 저분이 어젯밤에 구속이 됐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아니 본인이 이를테면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 나왔다가 돈을 받은 사람들 예. 아니면은 드루킹 이런 것처럼 그 여론을 조작한 사람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수감이 됐었지만 네. 저 경우는 지금 제3자가 이를테면은 뭐 내가 지지하는 김문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저 양반이 저렇게 구속이 된다? 그런데 저 도주 우려가 있다? 지금 손현보 목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밀실에서 서로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든지 네. 또는 뭐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인터넷 조작을 해서 댓글을 뭐 대대적으로 다는 행동을 했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할 때 구속 실질 심사를 할 때 이제 영장 발부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손현보 목사의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된 혐의가 모두 공개적인 그리고 뭐 수만 명 대중 앞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에요.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대로 저장도 돼 네. 있고요. 맞습니다. 영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예.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구속까지 한다. 이거는 그리고 손무석 측이 영상도 그대로 있고 교회인들 상주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다. 네.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 근데 왜 영장을 청구하고 왜 영장이 발부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 영장은 전 99%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이게 맞습니다. 발부가 그럴 거라고 됐더라고요. 생각을 했는데 영장이 덜컥 발부가 되는데 이게 부산지법에서 발부가 됐고요. 예. 지금 일단 혐의는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 그 후보자를 모셔놓고 대담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에 기도회 등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 요 혐의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 후보 관련해서 그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가졌다. 뭐 네. 이런 게 이제 혐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 예. 여러 뭐 크고 작은 그 집단이나 혹은 또 종교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죠. 예.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제3자를 구속 수감을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을 그쪽에서는 당장에 이제 교회 탄압 아니냐. 네. 그리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또 11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대요. 예. 해병 특검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잖아도 미국에서 트럼프가 말이죠. 그 한미 정상회담 있기 전에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 바로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서 뭐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 후보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다 만납니다. 그렇죠. 가서 예. 만나면은 덕담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선거법 위반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분이 손윤범 목사가 조금 강력하게 얘기한 건 맞아요. 맞아요. 그 선거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보여요. 네. 아까 우리 박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친다고? 심지어 그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수감된다? 이 부분은 이건 여기서부터 저희 추정인데 그 검찰도 그렇고 이 법원에 있는 그 판사들 아마 저희 뇌피셜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목사잖아. 그럼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의 프레임 들으면
내란 동조 세력인데 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해서 영장도 안 치고 내가 불구속 수준다 그러면 일단 검찰은 내가 또 무슨 내란 비호 세력으로 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영장을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판사도 내란 옹호 목사인데 이 영장을 심지어 검찰이 청구까지 했는데 내가 이걸 기각하면 내가 또 어디 술집 갔다고 뭐 막 뒷담화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거 아닐까? 혹시 맞아요. 저희 추정입니다만 저도 그런 의심이 그런 들더라고요. 과정에서 정말 일반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서는 기각됨이 마땅해 보이는 영장이 발부된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거에 구속영장 발부된 사건들을 보면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선 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등이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런 건 이거는 굉장히 영장 큰 나오죠.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예. 돈이 오고 간 사건이고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 당장도 국정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용판 서울청장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거 수사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허위 발표를 했다.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8년에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였죠. 그 유명한 드루킹. 그렇죠. 예. 이전에 그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도 지금 구속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씨는 지금 구속 수감돼 있나요? 그건 한번 저는 찾아봐야겠는데요. 구속된 걸로 제가 지금 예, 기억을 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분들은 명백히 많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정치를 하는 분이었고 근데 그 국민의 뜻을 정말 조작하는 여론 조작이라든가 예. 또 돈을 주고 받았다든가 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손현보 목사는 얼굴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활동하는 목사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옹색하지 않나. 왜냐하면 도저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는 말하기가 네. 그 판사도 아무리 쓰려고 해도 말이 안 떨어 입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도주는 할 수 있지 않나? 아, 그거구나. 뭐라도 갖다 붙여야 되니까. 아니 네. 저는 뇌피셜이지만 그래서 이걸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에다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납득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고개가 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 목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사례를 찾아봤어요. 이제 지금 손현보 목사 이제 구속됐고 5년 전에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2월에 구속됐고 2달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1970년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시기에 그때 박형규 목사, 권오경 목사, 김관석, 조승혁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내란 예비 음모 긴급조치 위반 뭐 그렇게 해서 구속된 바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70년대 뭐 그때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 따로 있는 거고 네. 그 뒤로 개신교 목사를 구속한 사례는 2020년대 들어와서 전광훈 목사 그리고 이번에 딱두 손현보 사람이군요. 목사 딱 두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보수 진영 네. 쪽 목사가 딱 구속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또는 조계종의 스님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계종은 한 몸이에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저게 그렇죠. 종 하나가. 예. 예. 카톨릭도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프랜차이즈예요. 예. 그런데 개신교는 전부 다 독립적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따지자면. 예. 그러니까 가령 손현보 목사를 딱 구속을 했을 때 고기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는 그런 조직이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점도 네.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하는데 좀 부담이 덜 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시각이 굉장히 네. 저로서는 몰랐고 예리한 시각이시네요. 아이고 별 말씀 네. 다 하시는데 웬일이십니까? 아니 저 진짜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정상회담 서너 시간 전에 그 정말 논란과 파문의 SNS 글 지금 네. 저희 기억에 선명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또는 혁명,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혁명, 펄지, 레볼루션 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비즈니스를 못 하겠다. 엄청난 충격을 줬었는데 결국 본인의 해설과 다른 취재로 나온 내용들이 그때 김정한 목사, 또 순복음교 이영훈 목사 이런 저명한 목사님들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미군 기지 압수수색 이런 것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소위 여권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털이식 수사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저 약간의 문제 제기나 이게 자성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어쨌든 손혜원 목사는 또 다른 목사님이지만 여기 구속까지 한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기독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종교적으로 좀 갖고 있는 세력이 정치적인 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가 상당히 잘 먹힌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미 관계에서도 안 좋은 일 같은데 왜 이럴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아, 예. 그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씨의 그 뭐죠? 오빠의 장모집에서 나온 그림. 네. 이후한 네. 화백의 우리 그림.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문화 대기자이신 우리 박은주 기자님의 아주 고퀄 해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아. 고퀄 해설이라기보다는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 악마 만들기가 이제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갖 사치는 다 했다더라. 뭐 저는 그 이를테면은 서희건설에서 뭔가를 받았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그에 상응하는 예. 이 저 법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그림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상한 대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처음에 저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받았다. 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 특검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유한 그림이 3천만 원이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예. 이유한 그림은 3천만 원 갖고서는 요만한 그 우표, 그러니까 엽서의 한 2배쯤 1배 반쯤 되는 크기를 한 1호 정도라고 1호, 예, 하는데 예.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아, 그 제일 작은 단위도 3천만 네. 원은 못 살 정도로 비싸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개 아. 이제 이유한 그림이 호당 뭐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유한 그림을 50호짜리를 아. 사면은 그게 이제 15억 원이면 나누기해서 나누기 하면 예. 3천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작게 그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작은 거 하나도 그냥 개인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호에서는 3천만 원 단가였던 게 작은 그림이 되면 한 1호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그래서 쿠팡으로 사더라도 한 개, 두 개 살 땐 비싸고 한 100개씩 사면은 단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예, 딱 예. 그 논리예요. 예. 치약을 쿠팡에서 하나를 사면 2,000원인데 그렇죠. 10개를 사면 만 원이에요. 네, 뭐 시청자 이런 여러분, 거죠. 이건 고퀄 분석은 아닙니다. 네, 아니 고퀄하신데 제가 저퀄이 잠깐 들어가서 저콜이 있어야 돼.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는 진짜 할 수가 없는데라고 했는데 어저께 한겨레 신문이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김건희가 상납 받았다는 이유한 그림 가짜더라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이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네. 80만 298이 하여튼 이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 이 그림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림 사이즈가 33cm 곱하기 24cm니까 네. 한 요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A4 용지 2장. 네. 이보다 좀 작을 수 그거보다 있습니다. 좀 작죠. 예. 이보다 좀 그럼 한 2호 정도 3호, 2호와 3호 사이인 것 같. 2호에서 3호 정도 크기인데. 예. 요게 일반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처음 이거 몇 개 찍은 거거든. 아, 저 나도 찍겠다. 뭐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시는 그림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그림이 한국에서는 그림을 감정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지만 가장 센 데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예요. 예. 여기가 정말로 아버지 때부터 그림 감정을 해온 분, 뭐 이런 분들이 쫙 들어가 있어서 아. 그림을 실물로 가장 많이 만져본 분들이에요. 아. 그분들이 결국은 이걸 감정을 하는 건데 지난 7월하고 8월 말 두 차례 감정한 결과 위작 판정을 내렸답니다. 이분들이 가장 의심을 갖는 건 이 그림이 최초에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아, 예. 그런데 대만에서 2022년 6월에 대만에 쪼매난 경매회사가 있는데 여기 시작했을 때 가격이 22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였대요. 근데 요구에 낙찰이 이제 3천만 원 정도에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림 시작가가 220만 원에서 450만 원이다. 이거는요, 정말 이 대만 군소 경매 회사를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아, 뭐냐면 가짜인지 알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가짜지만 내가
경매에서 샀어라는 심리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인 걸 반은 의심하면서 아니야 나 경매에서 샀어 그러니까 진짜야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를 주는데요. 예. 거기서 시작가가 220만 원이다. 이유한 그림이 이 크기에 220만 원이면 제가 10개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가가 220에서 450만 원이었다. 이거 10개 사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45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해도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최소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500만 원에 사서 1억 받으면은 20배 가격이죠. 그러네요. 예, 예. 이거 무조건 돈 질러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해서 그게 10억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산 데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가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갖고 온 사람이 여러 번 손바뀜을 해갖고 이 검사한테는 1억 원 넘는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짜리를 선물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1억을 들여서 자기가 선물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은 가짜였다. 가짜였다. 라고 하는데 또 예.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한쪽 여기보다 좀 저 규모가 작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또 진짜라고 감정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 감정을 내린 네. 데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거기는 이- 한국미술품감정센터라는 이 곳입니다. 두 곳이 예. 이유한 작품을 두고 오랫동안 싸워온대요. 아 그래요? 이유한 작품의 위작 그 논란이 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양쪽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때도 입장은 같았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옥협회는 가짜다. 그다음에 이 미술품 감정센터는 진품이다. 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 시장에서 가짜냐 진짜냐 이 논쟁은 뭐 어제 오늘 사회가 아니고 이유한만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천경자의 미인도 가짜 그렇죠. 논쟁 예,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뭘 따지느냐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모든 미술 작품에는 족보가 있어요. 족보라는 건 뭐냐면 화가의 손을 떠난 다음에 소유주의 명단 변경 이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장원중이 샀다가 그 다음에 김광일이 소유하고 마지막에는 갑부이신 박은주 이 컬렉터가 그걸 소유하게 됐다더라. 여기 다 적혀 있어야만 맞아요. 진품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화가의 서명이에요. 예. 이제 서명을 안 하는 화가도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서명을 하는데 그걸 이제 진품 서명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의 서명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판별하는 법.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아주 중요한데 어떤 화가든지 자기만 쓰는 재료가 있어요. 독특하게 예. 물감도 그 화가는 꼭 이 물감만 써요. 그러면 그 이제 물감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화가가 그 시기에 썼던 물감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제 이 이유한 화백의 경우에 그림 구도가 얼핏 아마추어들이 보기에 이제 구도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난히 위작 시비가 많은 게 이유한 화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작가들이 되게 세 가지 태도를 보여요. 어떤 작가들은 위작 시비가 나오면 아 그거 가짜야라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위작 시비가 되면 앞장서 가지고 아 그거 진품이야 이렇게 또 두둔하는 화가가 있어요. 본인이 보기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 이제 그 점이 문제인데 기억도 그 안 점이 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인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제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호남에 있는 그 유명한 여성 화가 예. 치읓으로 시작되는 그분 예. 그림을 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화가를 초청하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준 그림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딱 걸어놨어요. 예. 그런데 이 화가가 행사장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딱 가리키면서 이거 가짜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은 자기가 선물했다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화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린 워낙 많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본인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본인이 헷갈려 한다면 도대체 이걸 누가 감정할 것이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또 남습니다. 예. 그런데 이유한 화백은 아무튼 워낙 많은 그림을 그리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이제 그 위작 시비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찾아봤어요. 이 점으로부터 시리즈 예. 이게 도대체 몇 작품이나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이게 참고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대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78년에서 1979년에 그린 작품만 수천 점에 달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광주 시립미술관 소장품 중에 점으로부터를 포함하여
모두 35점이 이우환 작품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서는 이 섬으로부터의 시리즈가 2,000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인공지능. 아마도 점으로부터 시리즈는 수백 점 정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우환 화백은 그 그림에 대한 뭐랄까 이 그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카탈로그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예.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이유한 그림이 진짜다 이렇게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또 이 뭐 좌파 진영 쪽에서는 진짜라는 걸 계속 밀고 싶어해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가짜라고 판명이 나면은 1억 이 뇌물죄에서 1억 1, 2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문제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에요. 네. 뇌물죄에서 뇌물 가액이 1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가짜가 되면 김건희한테 유리하고 그렇죠. 진짜여야만 김건희한테 불리하다. 네. 이 예. 판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거 지금 진짜 받아놓고 가짜라고 한다라고 지금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김건희 있는 여사는 거예요. 자칭 네. 미술 전문가잖아요. 네. 전시기획사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가령 김 검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 줬다 했을 때 가짜를 들고 간다? 이거 매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김 그때 검사는. 그 기억나세요? 김건희 여사가 이 그림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나 같으면 그 그림 안 샀다. 맞아요. 그 맞아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멘트도 이우환 화백은 워낙 가짜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가 볼 땐 진품이라 확신이 안 서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라고 저 맞아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뉘앙스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 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만약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오빠인 김진우 씨 집에 있는 그림을 그 김진우의 장모집으로 옮겨놨겠느냐. 예, 이게 만약 가짜라고 하고 몇백만 원 정도의 값어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굳이 그걸 옮겨놨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진품이든 가품이든 하여튼 그 목사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공천 등 그리고 검사, 목사가 아니라 검사. 그 검사, 네, 검사. 네, 검사를 그 공천이나 뭐 나중에 이제 국정원장 특보시킬 때 도와줬다는 정황이 있으니까 네. 공천을 사실은 못 받았어요. 못 네. 받았죠. 근데 도와준다는 건 정황들이 나타났으니까 아마 진짜든 가짜든 그걸 본인이 받았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밝혀지기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무튼 뭐 목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금 거북이 그리고 이제 그림까지 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상당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네요. 그 작품의 족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비넌스인가 뭐 하는 불어가 있는데 프로비던스라는 영어로는 예. 그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증거죠. 증명, 네. 증거. 그 작품에 이게 아마 220만 원짜리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짝퉁이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저는 충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더 악마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원래 김건희 싫어하기 때문에 저 그림이 가짜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은데 야 진짜겠지. 라고 하는 게 진짜여야 해. 그렇죠. 그렇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이 그림에 진품 감정서가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이 진품 감정서도 가짜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미술 시장은 매우 혼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상민 검사가 의문의 일배를 당했네. 이 사람은 이게 가짜면은 속아서 1억 원 주고 완전히 뒤통수 맞고. 그건 모르죠. 네, 그건 모르죠. 아니요. 1억 원 주고 샀으면 무조건 이건 진짜라고 알고 산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럼요. 1억 원 아니 주고 예. 가짜를 1억 주고 산 사람 없어요. 그리고 1억 정도면 이게 거의 시가를 주고 샀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정도 그림 크기면 1억 정도이기 때문에 딴 거보다 아마 한 3천 싸게 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우환 네. 화백은 우리나라 생존 작가 중에 가장 비싼 네. 화가입니다. 30억 원 넘는 작품도 아니 때면서요. 그러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림인데 네. 100호, 200호짜리 큰 그림도 있어요. 내 키만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네. 그 그림 앞에 딱 서면은 이우환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그런
묘한 그 이 아우라가 있어요. 그림에서. 근데 구조는 좀 단순해서 나도 시간만 주면 흉내 좀 내볼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들게는 해요. 네. 그런데 뭐 어림도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시간 많으셔도 그냥 그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찌그러지겠습니다. 쟁하고 애들 날